안녕하십니까, 사교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2023년도 11월 1일에 경찰청에서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했던 엑셀 데이터 분석 기초과정으로서 강의의 전반적인 소개, 데이터 시각화, 그 다음에 엑셀 버전 확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수강하셨던 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습 자료는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업데이트 되어 있는 자료로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료는 아마 영국 목적 설정 가공 요것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름이 아마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안에 것들도 완전히 새롭게 가공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재분류를 가지고도 한번 실습하는 내용들, 텍스트 나누기와 각종 날짜형으로 바꾸는 경우 전 처리하는 과정들은 텍스트 나누기, 승강기의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제가 해당하는 부분은 총 2023년도 11월 1일 날 하루에 8시간짜리 강의를 진행했고요. 총 강의를 좀 분할을 해서 10개의 강의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10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1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과정이고요. 주로 날짜형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전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 데이터 분석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 어떻게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에 해당되는 과정들 부분, 데이터 전처리, 피벗 테이블. 그래서 피벗 테이블까지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하고 피벗 테이블, 요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가장 기본은 무조건 엑셀입니다. 무조건 엑셀은 쓰셔야 돼.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무조건 엑셀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의 버전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파워쿼리라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전에 맞춰서 파워쿼리를 탑재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좀 어렵게 처리하셨던 부분도 좀 손쉽게 처리하는 기능들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너무 어렵거나 선생님 이런 것도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시는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반영을 할 거고, 작년도에 강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 날짜, 시간 놓고 실제로 접수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 몇 분이 걸리느냐, 이런 것들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계산하게끔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분류를 시간별로 나누는 경우, 그리고 날짜의 개념들, 그런 것들도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우선 여쭤보고 좀 해보려고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진짜 이거만큼은 좀 데이터에서 뭘 좀 하고 싶다, 그런 건 없으시나요? 의견을 주시면 오늘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업무 보고서에 한번 띄우고 싶어요. 업무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제 동별로 이제 사건을 비교해가지고 어디 사건이 많은지. 네네네네네. 좀 이렇게 요즘 성범죄라든지 여성범죄가 많이 나니까. 네. 한번 일보에 한번 띄우고 싶어요. 네, 그런 것들라도 한번 엑셀로 만들어보고 자동 틱틱 클릭. 근데 최종 보고서 형태하고 엑셀 형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엑셀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보고서는 그중에 인사이트나 정리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챗GPT에다 물어보라고 합니다. 물어보면 알아서 얘가 다 나와. 이게 뭐냐 그러면 알아서 다 나와. 저도 쪽팔려 하다 보면 몰라. 그럼 옛날에 검색이 아니라 알아서 얘가 설명해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이 고민하셨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줘? 그러면 해결점을 이런 전략을 쭉 짜줍니다. 쭉.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는 조금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여담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20대하고 30대하고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긴 한데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해당 부분 접근 방법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지 시스템 자체가 바꿔야 되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시야가 다릅니다. 완전히. 해당 부분이 눈에 앞에 보면 거기 그냥 지나가요. 해당 부분이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나이트를 막 그런 데 가는데 의자가 있는데도 밟고 그냥 가요. 개념이 없어, 개념이. 해당 부분 이렇게 돌아가서도 아니야. 그냥 걸어가. 의자가 있어도 밟고 그냥 걸어가. 술이 안 취했는데도. 그리고 그냥 있으면 타인의 맥주가 있는데 그냥 앉아서 따고 먹고 그냥 가요. 당연한 줄 알아. 왜 먹어요? 그러면 그냥 먹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개념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보이는 지도 보면 거기는 그냥 가야 돼.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많든 말든 상관이 없어. 사람이 많든 말든 여기가 빠르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거 보는 순간 한두 명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 다 그래. 그러면은 이게 좀 다르구나. 개념이 조금 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건지를 한 번씩 살펴봐야 되는 이제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식 자체가 조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가 해당된 전처리,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피벗 테이블 대양 내용들 말씀 좀 드려볼 거고, 다양한 실습을 좀 해볼 건데, 제가 시각화도, 엑셀에 좀 시각화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엑셀에 좀 이쁘게 그리는 방법, 좀 손쉽게 그리는 방법도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도 그려볼 건데, 제가 조금 더 맛배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현재 서울은 잘 나요. 서울은 국까지는 잘 나오고 전국까지는 좀 나오는데 나머지 지역구는 조금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겠습니다. 서울 고치는 것만 한 80시간 걸렸어요. 해당 한번 보시면 그리면은 그래프 딱 그리고 히트맵 그리고 거기다 뿌리게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니까 데이터만 넣으면 알아서 되게끔 얘를 어떻게 짰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경기도까지, 전국까지는 돼요. 전국까지는 되는데, 동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제가 몇 달간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조금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할게요.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혹시 이거 인쇄본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거? 파일 자체가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가? 잠깐만요. 여기 있으시네. 여기 있으시네요. 여러분 교환에는 있으시네요. 어라요? 교환 드렸었는데. 어라요? 제가 PDF로 나중에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PDF로 해서 업로드 해놓을게요. 네,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 우선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 여기 stacksoft.co.kr 다시 stacksoft.co.kr이라는 곳에 접속을 하시면 한번 접속 되시는 분들은 접속 부탁드리고요. 뭐 안 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되셔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www.stacksoft.co.kr 제가 에그 좀 접속하고 갈게요. 네. 자, 이렇게 아마 페이지가 하나 나오실 텐데 회원가입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교육의 동영상이 있고 다운로드라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가시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배울 거는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 보시고 여기 보시면 경찰청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요거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글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구글 독스 링크가 있으시니까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다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그냥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별 문제 없이 방화벽이 있는 데는 좀 안 되실 거고요.
그 대신에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다 웬만한 건 다 다운로드가 되실 거예요. 지금 드렸던 USB 자료는 전부 다 올려드릴 겁니다.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PDF를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제가 회사 들어가서 PDF 만들어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PDF도 보시고 출력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해당한 부분만 좀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동영상은 교육 동영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교육 동영상에 이렇게 카테고리도 만들어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 멤버스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이제 사경환 유료 무료 동영상 리스트가 있으실 거고요. 맨 위에 누르시면 이 안에 구글로 보기를 보시면 구글 시트로 나오실 거예요. 구글 시트로 보시면 아래쪽에 모바일은 아마 위쪽에 나오실 거고요. 일반 PC로 보시면 아래쪽으로 보실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개요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른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무료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비용이 내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레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도 일반적으로 제가 기초적인 부분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기초부터는 아마 조금 무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계속 만들어서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또 옆에 보시면 동영상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습 자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해드릴 테니까 이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습 자료가 계속 바뀔 수도 있어서 링크 주소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해당 부분을 뭐 정렬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할 것도 더 많아요. 이제 할 거 더 많아. 이제 기초도 해야 되고, 사조사도 해야 되고, 특정부락도 해야 되고, 할 게, 찍어서 올릴 게 하도 많아서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할 거고, 자막은 없습니다. 대신에 자막은 없습니다. 자막 작업이 정말 힘듭니다. 제가 막 동영상 편집도 해봤는데, 자막은 너무 힘듭니다. 자막은 너무 힘들어서 해당 부분은 그냥 화면상에 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어떤 자료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엑셀의 버전,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능들 몇 가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24 데이터 전처리라고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있으시죠? 데이터 전처리 20번, 24전 정도 데이터 전처리라고 있으실 겁니다. 네, 그 안에 폴더가 여러 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요거는 지금은 보여드리기만 하실 거예요. 지금 실습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참고용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건 그냥 요건 없으실 수 있어요. 참고용과 설치 자료 요약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용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마 이건 없으실 거예요. 제가 향후에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경찰청의 내부 정보도 조금 일부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본 게 있는데 그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잠깐만요. 이 데이터 자체가 양이 많은데 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양이 커서 자, 놔. 괜히 노했다. 예스를 할걸. 네. 자, 화면상으로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사건 번호가 있을 거고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별 해당되는 코드, 연령대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뭐 고객 제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이쪽은 고객의 불편한 사항들이거든요. 어떤 내용들이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접수가 되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해당 부분을 이제 해당되는 이유나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다, 판정을 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기능은 안 되고 챗GPT나 다른 것들을 좀 응용을 해서 얘가 넣으면 알아서 재분류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나오게끔 이런 것들이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해당되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좀 하셔야 되거나 인공지능 기능이 자체적으로 탑재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기능들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런 내용 나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줘야 돼요. 그리고 얘를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적합하겠다. 이런 처리 방법이 더 적합하겠다는 것을 얘네들이 이제 뿌리게끔 만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이 한글 처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얘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막 하는데 이 한글 처리가 정말 어려운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처리합니다. 얘가 상당히 잘 처리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한번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서 이제는 방법은 있다. 방법은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적용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수 있겠다. 이제 수작업으로는 힘들어요. 이제 이런 수작업을 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것들도 문제죠. 지역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 어떤 데는 이렇게 뭐 어떤 데는 대전시 주성구야. 분리하라고, 분리.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으로 나눠야 돼, 이거는. 다시 뭐라고요?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으로 컬럼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놓고 우리가 그래핑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한 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중구라고만 쳐버리면 대전시 중구인지 서울 중구인지 얘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집어넣으면은 저 지역에 맞춰서 딱 지역번호나 그런 딱 뜨면은 얘가 알아서 분리가 되게끔. 그런 과정들을 조금 찾아야 해당하는 부분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단을 나눠야 우리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가지고 집단별의 분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연령대로 따로 묶거나, 그 다음에 성별대로 묶거나, 이런 것들로 따로 묶어서 집단별에 해당하는 성향 분석을 이제는 하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문자형이죠. 그쵸? 다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들어가는 뭐라고요? 문자형이죠. 문자형. 얘는 뭐가 될까요? 숫자형이죠. 그죠? 숫자형이죠. 하지만 얘는 가감승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더하기 곱하기의 문제점이 아니라고요. 얘는 그냥 분류만 하는 거야. 다시 얘는 뭐라고요? 단순하게 뭐라고요? 분류만 하는 거야. 분류만 하는 건데, 선생님 왜 굳이 이렇게 숫자로 바꾸나요? 왜 이렇게 바꾸나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시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데이터 용량을 많이 줄입니다. 첫 번째, 다시 말해 데이터 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숫자와 영문은 하나당 2바이트입니다. 근데 한글은 무조건 하나당 4바이트예요. 그러면 얘는 8바이트입니다. 얘는 2바이트고. 그럼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이 자료들만 가지고 뭐라고요? 4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정렬할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편하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남성, 어떤 사람은 남,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규격화를 시키는 방법들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해당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규격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데는 서울특별시, 어떤 데는 서울시, 어떤 데는 서울시, 서울, 어떤 사람은 서울 띄고 특별시. 야! 하나로 해, 하나로 좀 해봐, 하나로. 근데 안 해. 그런 것들을 통일을 시키셔야 돼.
그거는 내부 규정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넣으면 서울로 만들 건지 서울특별시로 만들 건지는 내부 규칙을 만드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뀌게끔, 그래야 우리가 복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야 지역구와 실제로 있는 인구 통계와 우리 사건 사고를 묶어서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내부 정보와 이제 외부 정보의 인적 정보나 기존 정보를 가지고 엮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겁니다. 지역 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골치 아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행정시 코드, 법정도 코드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행정시 코드하고 법정시 코드가 다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행정시하고 또 법정동이 다르고, 왜 동이 여기 속하고 저기에 속하냐, 막, 이러 하면서 저도 이제 뚜껑이 열린 적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역 코드가 있는데, 0으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시요. 이런 거 뭐라고요? 0으로 시작하시면 안 된다. 왜? 자릿수가 없어지니까. 이해되시겠죠? 네? 이 코드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숫자를 시작은 무조건 1로 시작해라. 뭐라고? 숫자는 뭐라고? 0은 0으로 시작하시면 안 돼. 뭐라고요? 0으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하는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릿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요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이 00년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자리가 날아가 버려요. 대시를 입력하지 않고 하면 얘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자릿수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처리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자릿수를 맞춰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전화번호 코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우선 이 정도 간단한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할 거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와 함께 시각화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시각화에서 제 목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좀 할 것인지를 하나씩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0번의 시각화라고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네, 40번의 시각화가 있으실 텐데,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있으실 겁니다. 두 가지 정보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지역 히트맵, 두 번째는 통합 관광 정보라고 해서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트를 조금 한번 강의 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틈 내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트맵입니다. 지역 히트맵입니다. 자, 지역 히트맵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얘가 컨텐츠 사용을 해주세요. 우선 컨텐츠 사용을 해주세요. 컨텐츠 사용되셨나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전국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여기에 나온 면적의 색깔을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 지역에 대한 면적의 색깔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의 크기는 여기 원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다시 한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인구 정보와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똑같을 수도 있고 해당한 부분을 제가 음영 처리를 놓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숫자를 표현하게끔 이런 것들 한번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얘를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에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가 22가 아니라 제가 45라고 바꿀게요. 제가 45로 바꾸고 그 다음에 원의 크기를 여기 원의 크기를 28로 고치겠습니다. 28로 고친 다음에 얘를 매크로라고 한번 눌러보시면 얘를 딱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게끔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의 색깔이 바뀌게끔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만약 가장 크게 해볼게요. 서울을
100이라고 고쳐볼게요. 서울을 100이라고 고치고 매크로 딱 돌리면 해당되는 여기 있는 색깔의 강도가 다르게 뿌리게끔, 해당되는 강도를 다르게 뿌리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크기, 원의 크기도 표현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색깔도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색상을 누르시면, 색상 여기 부분을 딱 누르십니다. 색상 부분을 딱 누르시게 되면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 퍼플, 그린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그린부터 옐로우로 찍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린부터 옐로우 찍고 단계를 제가 5단계로 고칠 거예요. 얘를 단계를 보라고요? 5단계로 고치고 누르면 해당되는 옐로우부터 그린까지 해당 부분이 자동적으로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끔 이렇게 짜놨습니다. 이렇게 짰고요. 서울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도 해당되는 값들, 중구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값이 없으면, 만약에 값이 없으면 매크로 한번 돌려볼게요. 없으면 제가 얘가 흰색으로 나타나게끔, 이렇게 흰색으로 나타나게끔 이렇게 표기를 하게끔, 그래프가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떠세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여기 색깔도 다르게 뿌리는 거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해당되는 색깔도 다르게, 원의 크기도 다르게, 해당되는 요 값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끔 이렇게 만든 건데, 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간단하게만.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얘가 지도인데, 얘가 SVG라는 벡터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일일이 다 잘라요. 얘가 주어지면 얘를 일일이 다 잘라요. 잠깐만요. 얘를 조금 잘릴게요. 얘를 일일이 해당한 부분 하나씩 다 자르는 거야. 그리고 얘를 이름을 다 달어. 노원구라고 일일이 다 달어. 일일이 다 다른 거예요. 일일이 다 달고 해당하는 부분에 노원구가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표기가 되게끔 제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노원구가 들어가면 해당되는 RGB 컬러가 알아서 나오게끔 제가 이렇게 다 짜는 거야. 그리고 이 노원구의 위치를 잡으려고 X축과 Y축의 경도를 제가 일일이 다 맞춘 거예요, 얘를. 여기와 여기의 높이를 일일이 다 맞춘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맞추려고 어떻게 놓는다고요? X축에는 몇 번, Y축에는 몇 번의 위치를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이렇게 다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오타가 나오더라도 다 잡아내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 좀 가시면, 여기에는 없구나. 현재 지금 다 숨겨놨는데, 전철이라고 딱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해당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넣어도 알아서 서울이 나오게끔 제가 다 변환을 시켜놨어요. 오타가 있다도 해당 부분 다 똑같이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데 한 40시간 걸린 것 같아요. 40시간에서 한 50시간 걸린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여기 이름 다는 게 귀찮거든요, 이게. 일일이 이름을 다 달아야 되니까. 이름 달아야 되고, 이 위치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얘가 글씨체가 그냥 글씨체가 아니고요. 여기가 바탕에는 하얀색이 들어가고 안에는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당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짜놓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더 만들 거냐 말 거냐는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까지 필요하시는 건가요? 표현하실 때 어디까지 표현하고 싶으세요? 돈까지요? 돈까지 만들려면은 저는 이제 못합니다. 작업을 하려면 죽어나는 겁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해당한 부분에. 그래서 제가 몇 개 정도만 우선은 샘플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있는 지역구만 먼저 해보고, 그래서 이제는 서초구만 딱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곳이 여기가 서초구이기 때문에 서초구만 딱 찍으면 서초구만 딱 뽑아가지고 얘가 동이 나오겠죠. 동별로 얘가 해당한 부분이 나오게끔.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끔도 한번 짜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쉽지 않아서, 손대기 힘들어요. 네. 손대기가 정말 귀찮아갖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나마 전국구는 좀 할만했어. 이건 한 20시간 걸린 것 같아, 얘는. 네.
요거 하나 만드는데 대략적으로 2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if 에러 찍고 요게 좌표예요, 요게. 이해되시겠죠? 요게 좌표예요. 이해되시겠죠? 해당되는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 얘가 일일이 여기에 찍히게끔. 여기 찍히게 하면 원의 크기는 여기 있는 크기. 면적도 그냥 면적이 아니라 얘를 또 계산을 시켜야 돼.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거 놓고 색깔별로 얘를 강도를 뿌리게끔. 이렇게 만들게끔도 해놨습니다. 색상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요. RGB 컬러에서 레드부터 넣을 거냐, 퍼플부터 넣을 거냐, 뭐 그린으로 넣을 거냐, 24단계, 10단계, 5단계, 3단계. 이렇게 좀 제가 분리를 해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봐서. 근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더라고. 그래갖고 이걸 괜히 만들었나 하고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히트맵까지 그리는 건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에서 히트맵 뿌리고 알아서 경계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거 짜려면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황 봐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하나씩 동까지 만들어서 이제 동별로 만들어야 되겠죠. 동별로 만들었고 딱 놓으면 동별에 알아서 표기가 되게끔 그런 것들도 한번 추후에 되면은 한번 해볼게요. 내년에 초대해 주시면 한번 조금씩 만들어 볼게요. 저도 인풋이 있어야 하죠. 그쵸? 저도 인풋이 있어야 이런 지도도 만들고.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시각화가 괜찮아요, 이게. 생각보다 시각화가 괜찮아서 아마 괜찮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아이디어 짜기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시각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시각화 자료는 외래관광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자, 외래관광 차트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나오시는데 이거를 색깔별로 바로 바뀌게끔도 한번 짜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색깔을 뭐라고요? 일일이 하나씩 바꾸시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내가 지정을 해놓으면 이 색깔로 자동적으로 이 색깔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토네이도 그래프라고 해서 오른쪽 왼쪽 다시 말하고 오른쪽 왼쪽에 성별에 따라서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 상한 하한 그래프가 있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와플이라고 합니다. 이 와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치가 80이고 선제가 45다 그러면 달성 비율이 56.3%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게끔 그리고 얘를 카피해서 붙이시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우리는 와플 그래프라고 합니다. 와플 그래프. 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만족도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값을 이렇게 뿌리는 방법. 이렇게 표기하게끔 요것도 어렵진 않아요. 요것도 요 표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시면 해드리고 와플2는 요게 원은 20단위씩입니다. 20단위씩이고 와플2는 10단위. 여기는 10단위. 여기는 0.333.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50인데 20을 채웠다. 그렇게 되면 목표 달성률이 40%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게 와플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최대 최소 그래프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데 최대값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 최소값은 빨간색으로 표기하고 싶다. 얘를 자동화로 하고 싶다라는 경우 있으시겠죠.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을 해당하는 부분을 자동적으로 표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 자료가 2000으로 고치면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최소값이 되면서 알아서 빨간색으로 나오게끔. 요거는 요 형태로 바꿔야 돼요. 요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요 형태로 바꿔야지만 얘가 알아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끔 짤 수 있어요. 네. 요거 보시면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조금 귀찮아. 이렇게 놓으시면 알아서 해당한 부분이 자동적으로 바뀌게끔 제가 짜놓은 것도 있긴 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5000으로 바꾸겠다 하게 되면 얘가 가장 큰 값이니까 알아서 색깔이 바뀌게끔 이렇게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만 표현하게끔
화이팅? 화이팅?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표시가 좀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표시가 레온 상태로 나오게끔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자, 다음은 온도계 차트입니다. 이런 것들 온도계 차트라고 하죠. 온도계 모양에서 몇 % 달성하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배터리라고 제가 만든 건데요. 배터리에서 얼마만큼 채우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값을 넣으시게 되면 목표치하고 값을 넣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00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달성 비율과 해당되는 달성 비율을 이렇게 그린 방법도 있고요. 근데 폭포 차트라고 있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필요할지 안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폭포 차트가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것부터 나열을 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감소를 하고 마지막 총 합계를 계산하게끔 만드는 것을 폭포 차트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거는 그냥 누적 그래프죠. 그쵸? 여러분, 여기까지 누적 그래프죠? 여기서부터 해당되는 누적이에요. 얘는 여기 누적, 여기 해당되는 값이에요. 누적을 이렇게 쪼갠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데 음수가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나오고 최종 합계는 양수와 음수를 뺀 나머지 값. 나머지 값을 표현하는 이것을 우리는 해당되는 얘를 폭포 차트라고 합니다. 폭포 차트인데 얘는 버전에 따라서 얘가 제공이 되는 게 있고 제공이 되지 않는 버전들이 있어요. 한번 좀 보시면서 얘는 양수와 음수가 있을 경우 유용하게 잘 씁니다. 다시 뭐라고 양수와 음수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사건이 증가되는 곳과 사건이 감소되는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지역을 놓고 해당 부분이 표현하고 싶다. 이럴 경우는 이런 폭포 차트도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테나라고 해서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끔. 자, 이거 만들려고 힘들었는데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예. 예, 이거 만들려고 진짜 고생해서 생고생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안테나 채우고 여기서 색깔별로 다르게끔 표현하게끔도 만들어보고 온갖 방법을 다 그려보는 거죠. 예,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20%다 그러면 20%만 딱 채우게끔 이렇게 안테나로 이렇게 채우는 방법. 그다음 마지막으로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모양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만드는데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해당 부분. 요거는 요거 그래프하고 요거는 어떻게 그렸냐면은 요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그렸냐면은 요거 따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만 투명하게 만들고 해당 부분 여기다가 딱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제 채우게끔. 얘가 지금 5단계로 채우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높이하고 그건 몰라. 이거 힘들어. 거기까지는 안 돼. 동그랗게가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그랗게 이렇게 쫙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현재로는 지금 방법이 없어갖고 네모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거 돌려보도 봤어. 이렇게. 무슨 말씀이 아시죠? 이렇게. 이것도 해봤어. 이게 잘 이쁘게 안 나와. 이쁘게 안 나와서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마음대로 그냥 와이파이 그래프라고 하나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채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 이렇게 노가다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으로 목표 달성 나오게끔 이렇게 값이 알아서 바뀌면 요것도 바뀌게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좀 차트에서 몇 가지 기능들은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해되셨죠? 이 중에서 좀 원하시는 그래프 있나요? 원하시는 그래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 타임 점심시간 때 해야 되겠구나. 점심 식사 이어 졸리시니까 어떤 그래프가 좀 만족하고 계신지는 점심시간 전에 말씀해 주시면 차트를 조금 해드릴 거고 말이 없으시면 안 할 거예요. 이거 말씀에 한 번도 안 계시다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해드릴게요. 색깔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되는 거 그거는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드립니다. 하나 더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막대 그래프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할 때마다 그리죠? 할 때마다 이 노가다 작업해요. 그쵸? 그렇지 않으세요?
한글 폰트 만들고 글씨 크기 만들고 두껍게 칠하고 얘 라벨링하고 이게 테두리 없애고 이거 점선으로 만들고 그 과정을 노가다 작업을 할 때마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 파일이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돼요. 내가 서식 파일이라는 걸로 지정을 해버리면 저도 이거 몰랐어요.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로 확인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얘가 나옵니다. 표현의 방법이 무슨 말씀, 글씨 폰트, 방향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할 때마다 수정해야 돼 이거 할 때마다 수정해야 된다고 이거. 천 단위 찍고 이러려면 할 때마다 수정해야 돼. 근데 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저장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용만 하시면 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 막대도 세로 막대, 가로 막대, 그 다음 선그래프 정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그냥 적용만 하시면 돼. 뭐라고요? 적용하시고 약간 이런 편집은 하셔야지. 에? 네,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평생 30년 동안 이거 해봤는데 몰랐어요 이거 알아낸 지 1년도 안 됩니다. 저도 이거 6개월밖에 안 돼. 저도 이거 데이터 시각하면서 와 이런 기능이 된다고? 오씨 그래서 깜짝 놀란 유튜브에도 없어 이게 아무도 외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했던 그 노가다 작업이 눈물이 앞이 가리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미리 만들어 놓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서식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폼을 딱 만들어 놓고 다시 뭐라고요? 폼을 딱 만들어 놓고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해버리시면 돼. 그러면 이걸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천 단위 찍어야 되고 여기 라벨링 나와야 되고 색깔 다르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하시려면 얘 선 그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되게 힘든데 여기서 삽입해서 차트, 추천 차트에다가 모든 차트에서 서식에다가 제가 요거를 선택해 볼게요. 요걸 선택하면은 내가 원하는 숫자 부분에서 이렇게 쫙 뿌리게끔 이런 것들이 알아서 나타나게끔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한 부분 간단하게 그래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그시 이과이기 때문에 이 색깔 이상은 안 돼요. 이것도 최대한 다른 사이트를 알아서 내가 알려드린 거고 예술적인 감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술적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안 돼. 이거 이상은 제 머리에선 도저히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하시기 전에 시간이 되시기 전에 우선 엑셀 버전부터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버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요약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 자료에 가시면 다시 한번요. 70번의 설치 자료를 가시게 되면 요약 자료가 좀 일부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제출을 해야 된다거나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해당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자료 및 요약 들어가셨나요? 네, 들어가시게 되면 데이터 분석 요약이라고 나타나실 텐데 메뉴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메뉴에 보시면 HTML이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사용하시라고요. 네? 왜 사용하시냐고요? 너 뭐 듣고 왔어? 요약 정리해와. 네? 오케이? 네, 다시 뭐라고요? 요약 정리해와. 그동안 뭘 듣고 왔는지 요약 정리해서 가져와.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안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저는 워드는 개인적으로 잘 못 씁니다. 아래 한글을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래 한글로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분리해서 쓰시고 만약에 이렇게 칸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칸을 왜 나눠드렸을까요? 칸을 왜 나눠드렸을까요, 여러분? 왜 나눠드렸을까요? 분류되라고요? 네, 분류되는 것도 중요하고 저의 가장 큰 목적은 같은 지역에 계시면 같이 보관할 때 똑같은 거 내면 혼나잖아요. 너 홀수, 나 짝수. 나도 뭐라고요? 너 홀수, 나 짝수. 똑같은 거 내면 혼나니까.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계 용어집 이런 것들도 이거는 그냥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엑셀 기초 정리라고 따로 있으실 겁니다. 엑셀 기초 정리를 보시면 제가 엑셀로 이렇게 다 정리된 게 있습니다. 함수나 뭐 이런 것들에 제가 이렇게 정리된 게 있어요. 정리된 게 있는데 오늘 다 이거 못합니다. 해당 부분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간단한 내용들만 한번 설명 좀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오타. 죄송합니다. 히히.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는 봐주세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엑셀 단축키, 기본 단축키라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까지 다 하기는 여러분들하고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단축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단축키만 하실 거고, 제가 가장 핵심은 데이터가 뭐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수집할 거냐, 그다음에 피벗 탭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인사이트를 도출할 거냐, 요걸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지난해 했더니 이거 엑셀 하시고 하시다 보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거고, 엑셀 단축키는 여기 정리된 게 있긴 한데 몇 가지만 할 거예요. 아셨죠? 정말 몇 가지만.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우스 클릭으로 하긴 할 겁니다. 원칙은 단축키를 쓰셔야 돼. 왜냐하면 앞으로 30년은 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터 정리하고 수집하시려면 하루에 1분을 단축하더라도 하게 되면 하루 정도, 평생에서 하루 정도 단축할 수 있을 만큼 좀 업무의 효율성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좀 설명드릴 거고, 이 단축키는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동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하나씩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딸내미한테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요건 해줘야 될 것 같아. 요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한자,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한자 특수문자, 요거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특수문자 아시죠? 요거 바뀌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글 넣고 한자 키 누르시면 바뀌시는 거 아시죠? 한글로 미음 넣고, 티귿 넣고, 죄송합니다. 미음 넣고, 한자 키 누르면, 그리고 탭 키 누르면 이렇게 바뀌시는 거 아시죠? 아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도 다 외우진 못합니다. 다 외우진 못하는데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좀 쓸만한 것들이 있어서 참고하시고,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서를 쓰시다 보면 엑셀이나 다른 데 쓰시다 보면 가운데 점 찍고 싶은 경우 많으실 거예요. 가운데 점. 근데 원 쓰자니 애매하고 아래점 쓰자니 애매하고 그런 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야, 실제로 공공기관 보고서를 보면 아래 한글에 이응을 넣으려고 진짜 한글 이응을 넣으시는 분이 계셔. 그건 아니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봐. 여기서 뭐라고요? 요걸로 넣으셔. 요걸로. 그 동그라미 넣으시려고 뭐라고요? 한글로 이응을 넣으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점을 찍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은 티귿을 누르고 티귿, 그리고 한자키, 그리고 확장하기 위해서 탭키를 누르시면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시면 여기 마지막에 요거 누르시면 가장 가운데 점에 가깝습니다. 가장 가운데 점에 가까우시니까 이거는 메모장, 한글, 뭐 엑셀, 파워포인트에 다 쓰실 수 있어요. 티귿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요 방법을 쓰시면 된다 라는 점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특수문자는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이런 특수문자는 가급적이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거 되셨고요. 자, 유니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건데 요게 코드의 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드의 번호가 9728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유니코드로 표현하는데 9728로 표현해라 그러면 요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REPT를 누르면 얘를 반복해서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 얘를 뭐라고요? 반복해서 출력해라. 네. 반복해서 몇 개로 출력해라 라는 것들을 보시는데 다른 것도 다 써봤는데 마땅하게 이쁜 게 별로 없어요. 네. 유니코드나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데 여기 아이콘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확인하고 아이콘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의 엑셀의 버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엑셀의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할 건데요. 우선 엑셀의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파일로 가주세요. 괜찮으세요? 자, 엑셀의 왼쪽 상단에 가주세요. 파일. 그러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정이라고 아마 있으실 거예요. 계정이라고 있으신가요? 네, 계정 한번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버전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버전 잠깐 조금 여쭤볼게요. 2013, 2015, 2016 괜찮습니다. 2019, 네, 그러니까 2016 버전 이상이시면 상관없어요. 2016 이하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이건 네, 2010 버전이군요. 파워쿼리가 안 되는데, 2010 버전 파워쿼리 되긴 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한번 탑재를 한번 해볼게요. 2010 버전은 너무 오래돼서, 네, 그 일부 기능은 제가 다시 한번 특별하게 한번 지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오피스 365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위치나 메뉴들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조금 메뉴 말이나 그런 것들은 다르실 텐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설명드릴 테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2016 버전 이상이면 크게 상관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 쓰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좀 얻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8년 전에도 다 불법판 쳤어요. 말하면 안 되는데. 불법판 말하면 안 되는데 저 끌려갈까봐 불법판 다 썼어요. 하다가 제가 뭐 강의하고 뭐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썼는데 365 쓰니까 확실히 좋긴 해요. 확실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확실히 편해. 확실히 편한 기능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자, 그러면 빠져나가시고 자, 그러시면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우선 엑셀에서 몇 가지 쓰시는 기능들만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실 거는 데이터를 잠깐 가시겠습니다. 데이터. 2010은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2013도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제가 우선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요쯤에 좀 다양한 메뉴들이 좀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시죠? 요쯤에 다양한 메뉴들이 좀 나타나시죠? 저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버전이 한 셀이면 안 됩니다. 한 셀이면 힘들어요. 엑셀로 쓰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SS라고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가운데에 뭐 테이블에서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테이블에서, 테이블 슬래시 범위에서. 잠깐만요. 왼쪽 하단에 테이블 슬래시 범위에서 혹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 아래 테이블에서라고 나오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테이블에서 나오는 게 있고 테이블 슬래시 범위에서 나오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2010은 없어요. 네. 해당 부분은 파워컬이라고 하는데 오늘 전 처리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한번 탑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해되셨겠죠? 네. 여러분들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못 하셨던 기능들 한 셀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기능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도저히 한 셀에서는 불가능한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다 클릭으로 하셔서 해결하게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죠. 워크시트를 하나로 합치기. 이해되시겠나요? 워크시트 결과를 뭐라고요? 하나의 폴더로 합치기. 또한 폴더 안에 있는 걸 하나로 합치기. 폴더 안에 있는 거 뭐라고요? 자동 고침하면 얘가 하나로 합치기. 예, 그런 경우.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구조로 바꾸는 거 기능들.
그런 기능들은 파워 쿼리를 좀 써보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정말로 엑셀하고 좀 다른 기능들도 한번 좀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워 쿼리,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등등등을 쓰실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맛배기 요 정도 버전에 따라서는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우선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한 셀은요, 되는 데까지만 해보시죠. 네, 되는 데까지만 해보시고, 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엑셀을, 저도 해보는데, 저도 아래한 걸 정말 좋아합니다. 아래한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냥 워크시트는 엑셀 쓰시는 거야. 이거 외에는 대체대가 없어. 이거 외에는 매크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엑셀 외에는 한 셀은 쓰지 않는 거야. 한 셀은 쓰지 않는 거야. 함수나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달라서.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질문사항 또 있으실까요? 질문사항 없으신 거예요? 나 이것 좀 하고 싶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조금 할 거고요. 또, 나 이것만큼은 좀 하고 싶다. 네, 그거면 정리하는 거, 우선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부터 해드릴게요. 데이터 정리하고, 클릭하면 아웃풋이 바로 조금씩 표가 해당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조금씩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시고요. 10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에 뵐게요. 네, 10시 10분에 뵙겠습니다.